3일차 강서구 어느 빌라 옥상.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의 맑고 차가운 공기가 옥상 위를 감쌌습니다. 현주는 따뜻한 담요에 둘러싸여 있었고 조용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막에서 나와 그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루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며 생존자들의 방송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생존자들의 방송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라디오를 끄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보다 간간히 보이는 좀비들의 모습. 좀비들이 몰리기 시작하네요. 어느새 텐트에서 나온 수빈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그곳에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를 나선 그들은 조심스럽게 골목길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내는 앞장서서 좀비들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길을 인도했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제보다 좀비들이 출현하는 빈도수가 늘어났음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몇 번의 휴식과 몇 군데를 탐색해보았지만 큰 이득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빠르게 저물었습니다. 근처 빌라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그들은 아직도 강서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길이 안 보이네요. 수빈은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좀비들이 몰려있어 계속 우려했지만 안전한 경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선택할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결심하듯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방화대교를 돌파한다. 하지만 그곳은 좀비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녀의 말대로 방화대교는 좀비들이 많이 몰려있어 그곳을 돌파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좀비들의 이목을 끌 거야. 그때 너와 현주가 빠져나가면 돼. 그의 말에 수빈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현주를 맡기지 않았던 그가 그녀에게 맡긴다는 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임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아니, 나 혼자 움직이는 게 더 안전해. 혼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이목을 끄는 사이 너와 현주는 안전한 곳에 피신해서 내 무전을 기다리면 돼. 수빈과 며칠 동안 동행하면서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그들을 추적하는 낌새를 느낄 수 없었고, 그리고 현주에 대한 호감이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한 명의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지났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사내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물건들을 전부 꺼내 나열해놨습니다. 이건? 어느새 그의 곁에 서 있던 수빈의 눈에 띄는 게 보였습니다. 폭탄 아니에요? 사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현주와 대피하면서 사제 시한폭탄을 제작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이런 사제 폭탄도 만들고 전투도 능숙하고 생존에도 능숙한 게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설마 간첩? 사내는 처음으로 그녀의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아, 웃었다. 여태 같이 다니면서 표정이 바뀌는 걸 못 봐서 로봇인가 의심했었는데 사람 맞네요. 그리고 간첩은 아닌 것 같고 특수요원 뭐 그런 건가? 사내는 그녀의 말을 뒤로하고 현주를 위한 육아용품과 식량 같은 것들을 수빈의 가방에 몰아넣고 자신의 가방에는 사제 폭탄과 무기들을 주로 챙기고 식량은 최소한으로만 챙겼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작전을 설명하지. 방화대교까지 차로 이동한다. 그리고 근처에서 흩어져 내 신호에 맞춰 방화대교를 넘어가면 돼. 설명이 너무 간략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신호를 어떻게 알고 그리고 흩어지게 되면 어떻게 다시 만나요? 수빈의 말에 그는 무전기 하나를 슥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신호 줄 테니 지시에 맞춰 움직이면 돼. 그리고 방화대교를 넘어가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면 된다. 거기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무전기를 받아든 수빈은 각오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숨어서 살아남는 건 잘하니까. 그리고 사내는 현주를 안아와 수빈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안아들고 현주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현주도 웃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사내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한 커플의 행복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웃고 있는 남성은 사내의 모습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본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현주. 어머니 이름은 강하나. 아버지 이름은 이현석이다. 뭐요? 당신의 딸 아니었어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사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주는 웬만하면 울지 않아. 하지만 3에서 4시간 간격으로 분유를 먹여야 해. 분유를 다 먹인 후에는 끌어안고 트림이 나올 때까지 등을 가볍게 두드려줘. 그리고 기저귀도 아직 충분하니까 자주 확인해서 갈아줘야 하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물티슈로 몸을 닦아주도록 해. 그와 함께하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지만 무거워 보이는 그의 뒷모습에 질문은 소용없을 것 같았으나 그럼에도 하나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뭔데요? 적어도 제 은인 이름은 알아야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김주영.
이 짧은 대답을 마지막으로 밖을 나설 때까지 대화는 없었습니다. 밖을 나서기 전 주혁은 현주를 아는 수빈의 모습을 꼼꼼히 점검하고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와 주변의 차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들의 생각대로 잠겨져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차들의 모습은 멀쩡했지만 그들은 그 차들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잘못했다가 차에서 경보가 울리기라도 한다면 좀비들이 몰려들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문이 열린 차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키도 안에 있네요. 거기다 유아용 카시트까지 있네요. 그녀의 말대로 차 안에 키가 남겨져 있고 차 주인은 다급하게 밖으로 나갔는지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역시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고 하지만 아쉽게도 문이 열린 채로 방치된 시간이 길어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주변 카센터에서 배터리를 챙겨 다시 차로 돌아와 배터리를 교체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시동음과 함께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차를 타니까 멀미 나는 것 같아요. 수빈은 현주를 뒷좌석 카시트에 앉히고 옆에 앉아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태우고 주혁은 천천히 도로를 달렸습니다. 간간히 나타나는 좀비들을 피하며 방화대교로 근접하는 그들 앞으로 거대한 좀비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이동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저기서 은신하도록 하지. 주혁은 근처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들은 재빠르게 건물 안에 있는 좀비들을 처리하고 주변이 잘 보이는 창가 쪽에 은신처로 정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전 신호를 기다려. 그리고 자전거는 탈 줄 알겠지. 자전거요? 물론이죠. 내가 건물 앞에 자전거 하나 두고 갈 테니 신호를 보내면 자전거를 타고 방화대교를 건너가. 주혁은 그들을 두고 건물 밖으로 나섰습니다. 주변에 괜찮아 보이는 자전거 하나를 골라 자물쇠를 잘라낸 뒤 건물 앞에 놔두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깊은 심호흡과 함께 시동을 걸어 차를 끌고 눈에 보이는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그는 자신이 만든 사제폭탄 한 개를 설치하고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는 차의 경보 센서를 건드려 계속 울리도록 조작했습니다. 삐용삐용. 좀비 소리만이 들리던 적막한 도심에 차 경보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보 소리에 이끌려 주변과 멀리에 있던 좀비들도 작업되어 그의 차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좀비 무리들에 최대한 근접하게 움직이며 방화대교 인근까지 좀비들이 따라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차를 몰아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좀비들을 피해 한 손으로 이리저리 핸들을 돌리며 다른 한 손으로는 폭탄의 타이머를 조절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1차로 차의 경적 소리, 방화대교 좀비들의 이목을 끌어 한 곳에 몰리게 한 뒤 차의 폭발과 함께 숫자를 줄이고 경적보다 큰 폭발음으로 더 멀리 있는 좀비들도 끌고 오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좀 더 이놈들을 모아야 해. 그는 좀비들을 더 몰아오기 위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좀비들 주변을 운전했습니다. 자칫하다간 좀비들의 몰려차가 움직일 수 없는 위험이 생길 수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운전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룸미러로 보이는 수많은 좀비들의 모습을 확인한 그는 1층 정도 돼 보이는 건물의 벽으로 향해 핸들을 돌렸습니다. 벽은 점점 가까워져 가지만 그는 브레이크에 발을 대지 않았습니다. 쿵! 차는 벽을 밟고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 터진 에어백이 그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칼로 에어백을 찢어치우고 발로 앞 유리창을 깨 밖으로 나와 건물을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어간 그는 근처 높은 건물을 향해 달려 올라갔습니다. 쾅! 그가 차에 설치해둔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차에 몰려있던 좀비들은 대부분 폭발에 휘말려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창가에서 저 멀리 방화대교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좀비들이 다리의 입구까지 몰려왔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쾅! 삐용삐용. 또 한 번의 커다란 폭발음. 처음 건물에 설치해둔 폭탄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많은 자동차들의 경적 소리.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방화대교 중간에 몰려있던 좀비들도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방화대교를 건널 수 있는 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 주역의 무전을 받은 수빈은 현주를 품에 안고 건물 밖을 나와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긴장된 얼굴로 주역이 말한 방향을 향해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좀비들의 주의가 경보음과 폭발 소리에 쏠려있는 틈에 수빈과 현주는 방화대교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무전을 보낸 뒤 주역은 다시 건물 밖으로 나오고 차 앞에 서서 방망이로 옆 창문을 부시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의 경보가 시끄럽게 울렸지만 이젠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키박스를 떼어내 전선을 이리저리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 방화대교 입구에서 반대쪽으로 좀비들을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좀비들을 몰 요량이었습니다. 입구에 몰려있던 좀비들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바라보던 그는 무전기를 들어 다시 말했습니다. 무사히 건너길 바란다. 계획대로 잘 숨어있어. 금방 찾아갈 테니. 자전거를 타고 있던 수빈은 그의 무전에 답하지 못하고 거친 숨을 내쉬며 페달을 굴렸습니다.
대교에 진입한 그녀는 간간히 좀비들이 보였지만 움직임이 불편하여 우리들을 따라가지 못한 좀비들이 대부분이었기에 피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황화대교 위를 달리는 그녀들 위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